김종민 변호사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종민 변호사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검찰 사법 분야에 대한 평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소위 내란 종식을 명분으로 한 헌법과 법치주의 파괴 시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특검의 무차별 압수수색, 일상적인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여론몰이 수사가 일상화되었습니다. 78년간 세계 최고의 효과적 시스템을 자랑했던 검찰을 해체하고 경찰의 권력을 집중시키는 중국식 공안통치체제를 지향하는 검찰개혁법안, 또 헌정질서와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시도는 공화국의 위기,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 상황임을 말해줍니다.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위원 논란에 대해서 그게 무슨 위원인가? 라는 말씀하셨고, 상권 분립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이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법치주의는 통치자가 아니라 법이 주권자이고, 통치자가 누구이든 법이 그의 행동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이 누구에게 적용되는지를 따지지 않고 법치주의를 말할 수 없습니다. 힘 있는 권력자들도 예외 없이 법이 적용되어야만 공정한 사회로 갈 수 있습니다. 커먼로가 치우치지 않았으므로 공통, 커먼의 법이라고 불렸다는 깊은 의미를 잊으면 안 됩니다. 모든 헌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틈새를 제도적 자제와 상호 관용으로 메꿔나가는 것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국가의 특징입니다. 선출된 독재자들이 제도적 특권을 휘두르며 폭주할 때 적대적 투쟁이 시작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승리하겠다는 유혹에 굴복하면 민주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반체제 집단이 등장한다고 스티븐 레비츠키와 데니얼 지블렛이 지적했는데 그것이 어느새 우리나라의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프랑스어 쿠데타는 주먹으로 국가에 한 방 먹인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군사 쿠데타를 의미하지만 합법을 가장한 헌정질서 마비 시도 역시 국가체제 전복을 목적으로 한다면 제도적 쿠데타라고 못 볼 바 아닙니다.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강력하고 근대적인 국가는 법치주의나 책임 정부적 조건에 구애받지 않을 때 보다 완벽한 폭정체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강론으로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3대 특검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대 특검은 이재명 정권 1호 입법으로 출범을 했고 정치 특검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비판을 명쾌 어렵습니다. 최소한의 정치적 중립성을 갖추기 위한 모양새도 포기했고 수사의 정치화 논란을 스스로 자초하면서 폭주하고 있습니다. 어제 통과된 특검 연장 법안에 의하면 원래 120명이었던 검사를 17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지난 120명의 경우에는 부산지검 검사 수준입니다. 170명은 서울중앙지검 규모입니다. 참고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때 파견 검사는 20명이었습니다. 굳이 이렇게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얘기하는 이재명 정부가 특검을 170명까지 늘리면서 폭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범위한 수사 대상도 문제입니다. 내란 특검 11건, 김건희 특검 16건, 해병대원 특검 8건 등 모두 합쳐서 35건인데 모두 포괄적이고 모호하고 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해서 사실상 특검 수사가 전 정권에 대한 전방위적 사정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실제로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검찰 해체와 경찰이 지배하는 중국식 공안 통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는 4대 검찰 개혁 법안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8년간 유지되어 오던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법안입니다. 검찰이 그동안 문제가 있었지만 1987년 경찰이 은폐하려던 박종철 고문치사의 진실을 밝혀낸 것도 검찰이었고 대검 중수부를 중심으로 정식 권력의 부정부패를 척결해 사회기강을 바로 세웠던 것도 검찰의 역사였습니다. 가장 큰 검찰개혁 법안의 문제는 검찰 폐지의 역사가 중국의 문화혁명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1975년 개정된 중국 헌법에서는 인민검찰원의 직권은 공안기관에서 행사한다고 검찰을 공식적으로 폐지합니다. 그러다가 너무 문제가 많다 보니까 1978년 개정 헌법에서 인민검찰원 제도를 복원하지만 여전히 현재 수사의 주도권은 경찰인 공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중국 검사는 수사보다는 주된 역할이 기소 심사입니다. 중국 공안은 불기소 사건에 대한 수사 종결권을 행사하고 있고 검사는 공안에 대한 수사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송치 이후에도 공안의 보충 수사를 직접 할 수 없고 보충 수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은 중국의 검찰과 형사사법 제도와 99%도 아니고 100%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잘 시행되어 오던 검찰개혁 이름으로 잘 시행되어 오던 검찰을 폐지하고 수많은 법조인과 형사사법 학자들이 반대도 불구하고 중국 검찰제도, 중국 형사사법제도를 전면 도입하려고 하는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은 국민에게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란특별재판부와 그 대법관 증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증언하겠다는 것은 외국의 권위주의 정권들이 써먹었던 단골 메뉴입니다.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정권은 헌법재판관을 8명에서 15명으로 늘린 뒤에 집권 피데스당 단독으로 신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해서 헌재를 장악했습니다. 2004년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도 20명이었던 대법관을 32명으로 늘리면서 혁명적인 측근들을 임명해 9년 동안 정부에 반대하는 판결을 영권으로 만들었습니다. 내란특별재판부도 헌법의 정면으로 위반되는 위헌적인 법안입니다. 특별법안은 특별영장전담판사와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판사를 특별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한 헌법 104조 3항에 위반됩니다. 또 특별법안 제4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대상 사건 재판에서 제척된다라고 규정을 했는데, 현재를 기준으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 중에 9명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고 12명 중에서 9명의 대법관을 제척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특별법안 제24조는 개인, 법인, 단체 등이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할 수 있고, 추천위원회는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적격으로 판정된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별법안 어디에도 후보자의 자격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탄핵 제도와 함께 사법부 독립 보장에 취약한 헌법 규정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감춰진 시한폭탄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미 지난 무차별 탄핵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말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이 남긴 교훈은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구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탈리아의 정치 이론가 루지에로는 민주주의의 사악함은 다수의 승리가 아니라 저질적인 것의 승리라고 했습니다. 알렉시스 토크빌은 민주주의가 종국에는 다수의 횡포와 질적 저하라는 또 하나의 독재 체제를 낳게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에드먼드 버크는 악인들이 연합할 때 선한 사람들도 제외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선한 사람들이 차례로 무너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반헌법적 법치주의 파괴와 헌정질서 파괴를 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 로크의 말입니다. 입법부의 권한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신탁적 권한일 뿐 입법부의 활동이 그들에게 위임된 책임에 반하는 경우 입법권자를 변경하거나 그 권한을 박탈할 최고 권력은 여전히 국민에게 있다. 이상입니다.